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7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시장의 고점 논란 속에서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1.9% 상승해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여름 폭염과 폭우 영향으로 채소값 등 밥상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동통신업체 SK텔레콤이 한화손해보험, 현대차와 손잡고 국내 첫 인터넷 전문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CNBC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총수인 신 회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롯데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사인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또다시 달성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삼성전자 이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네요. 네, 삼성전자는 이번 3분기에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은 17조 5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17.69%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4% 증가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인데요. 당초 시장 전망치가 17조 1천억 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이번에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의 배경은 반도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부문은 계속된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을 이끌고 있습니다. 잠정 수치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실적이 1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실적이 17조 5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만 전체 이익의 80% 이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4분기 연속 반도체 영업이익 10조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쏠림 현상으로 인한 향후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껏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9월 소비자 물가가 2% 가까이 올랐다고요?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은데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9%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2.1% 상승한 후 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이후 1%대를 기록해 왔는데요. 지난달 1.9%를 나타내며 한국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치 2%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물가가 급등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폭염과 폭우 여파가 컸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2.4% 올라 전체 물가를 0.25%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시금치가 69.2%, 파 43.6%, 상추가 43.2% 올랐습니다. 곡물 가격도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도 10.7% 올랐습니다. 8월 12%에 비해선 상승세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중 경유가 12.3%, 휘발유가 9.9% 올랐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1.8% 하락했습니다. 전기료 인하 효과가 끝나면서 마이너스 8.9%를 기록했던 8월보다 인하폭이 축소된 겁니다.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금리 인상 의지를 피력했는데 물가마저 이렇게 올랐다고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있어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물가인데 2%에 다다르면서 충분히 금리 인상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이틀 연속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오전 주식시장 연이틀 미국발 충격을 받고 있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5포인트 내린 2269.94에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상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소식에 한때 2270선을 넘기도 했지만 현재는 226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밤사이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영향 등이 겹치며 증시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 0.07%포인트 급등한 3.23%까지 올랐는데요. 이는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4.06포인트 내린 784.94에 출발했는데요. 한때 79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락하면서 현재는 77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도 충격을 받는 모양새인데 원달러 환율 오늘도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원 1전 오른 1,133원으로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1,130원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경기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이동통신업체 SK텔레콤이 인터넷 전문 보험업에 진출합니다. 하나손해보험과 손잡고 보험 사업에 뛰어드는 건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에 이어서 인터넷 전문보험이 출범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얘기 산업부 이대종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SK텔레콤이 보험업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이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손을 잡고 인터넷 전문 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올해 초부터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법적 문제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사인 이 하나손해보험의 온라인 사업 영역을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다가 이 분야는 결국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추진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후문인데요. 당초 SK텔레콤은 이 지분 투자를 하나손해보험과 50대 50으로 가져가려고 했었지만 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의 지분은 1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역시 지분율이 5% 미만의 수준에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회사가 출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이들 회사들은 오늘 오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안을 확정한 뒤에 이르면 다음 주 초쯤에 이 사업 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비 인가를 거쳐서 본 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예비 인가는 보통 60일 정도, 그리고 본 인가는 1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빨리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온라인 보험 상품이라고 하면 네. 자동차 보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상품 라인업은 어떻게 가져갈 걸로 보나요? 일단 국내에서는 좀 보기 힘든 상품을 먼저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반송보험이 그런 형태인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송을 할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가 직접 그 반송료를 지불을 하고 물건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 반송료를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반송료를 보험사가 대신 내주게 되는 형태인데 단기 상품으로 보험료는 200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서 판매 채널을 통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대종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네. 상품이 중국에서 이제 인기를 먼저 끌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사업 모델도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이 진행하는 이 인터넷 전문 보험사는 중국 최초의 인터넷 전용 보험사인 중환보험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 중환보험은 지난 2013년에 알리바바와 텐센트 그리고 핑안보험이 투자를 해서 설립한 그런 회사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반송보험 이외에도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배탈이 나게 되면 이 배탈이 난 비용에 대해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그런 보험 상품 등 이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고 있는 게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이 상품들은 대부분 예상을 하셨겠지만 보험료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원 내외의 이 적은 소량의 보험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고요. 모바일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 이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이들 이 중국의 보험 상품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부쩍 좀 늘었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찾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역전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SK텔레콤의 인터넷 보험업 진출, 또 보험업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대준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식을 찾아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측면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어제 공장 준공식 현장에서 일자리위원회도 주재했죠. 네, 아무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이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서 한 발언들을 요약하면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밝힌 일자리 대책을 두고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일자리 정책이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면서 고용부진 책임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이는 그간 해왔던 기존 발언과는 좀 다른 뉘앙스인데요. 고용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중심을 민간 분야로 이동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직접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는데 애로라 하면 결국 규제 아니겠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혁신과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개인정보 규제가 강해 외국과 경쟁할 때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문 대통령이 규제 개선과 관련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하는 등 개혁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네, 반도체와 미래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5개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민간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에 125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오는 2020년까지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환경부 장관에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조 후보는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와 당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 환경연구기관장 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국GM이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연구개발 법인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19일 주주총회에서 법인 분리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가 한국GM 경영 정상화에 잠재적 위험이 된다며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미리 제출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시작됩니다. 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늘 오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네, 먼저 신동빈 회장 재판 얘기부터 해보죠. 신 회장의 혐의가 크게 두 가지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경영 비리 혐의입니다. 뇌물 혐의는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고요. 경영비리 혐의는 신 회장의 신격호 명예회장 등 이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제공하는 등 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네. 오늘 신 회장 2심 판결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신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게 뇌물 제공 혐의거든요. 즉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건데 역시 이 부분과 가장 관련된 게 가장 직접적인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던 이유를 좀 잠깐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의 월드타워 면세점 면허 재취득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제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었거든요. 이런 1심 재판부의 논리를 2심 재판부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논리를 통해서 새로운 판결이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참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이 묵시적 청탁과 관련해서 다른 판단을 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큰 재판이 두 개나 있는 건데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신회장보다 30분 빠른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이 됩니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생중계를 결정을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장면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자동차 부품회사죠. 다스의 자금을 수백억 원을 횡령한 거, 그다음에 삼성 등에서 수십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인데 이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늘 오후 3시가 좀 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 화제가 된 다스의 주인이 누구일지 오늘 주목됩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영비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곧 내려집니다.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한 롯데로선 석방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검찰과의 법적 공방이 치열해서 결과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선고의 의미,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동빈 회장의 2심 재판, 두 개의 사건이 지금 봉합된 건데요. 하나가 앞서 우리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뇌물 공여 혐의, 또 하나가 횡령 배임 등의 경영 비리 혐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뇌물죄인데요. 그런데 이제 뇌물을 수뢰한, 뇌물을 받은 죄보다는 공여한 죄가 낮게 처벌되는 게 우리나라 법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었다라는 혐의입니다. 네.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정말 2016년에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근데 이 K스포츠재단에 정경련을 통해서 재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출연을 한 출연금이 있었고 그 외에 별도로 롯데는 70억 원의 돈을 따로 건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총수의 독대도 있었고 여기 이제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 이유가 그 기업의 내부 애로를 정권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었다. 그 조건을 전제로 70억 원이 건네졌다라는 이 혐의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롯데 면세점이었죠. 롯데 월드타워가 만들어지고 한번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취소가 내려졌었죠. 그리고 다시 재개가 또 판정이 됐습니다. 총수들에 따라서는 사면을 대가로 했다.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이제 어떤 승마 지원을 하는 대신에 기업의 승계를 또 요청을 했다. 이제 이런 사안이 다 다른데요. 롯데의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 사업권을 하나의 전제로 해서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500억 원의 이제 총수 일가들이 일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수를 다양한 형태로 지급받았다는 건데 경영비리죠. 그런데 이것은 이 신동빈 회장이 아니었더라도 롯데그룹의 총수가 누구였더라도 신격호 이 총괄회장 일가 굉장히 많은 돈을 빼다 썼기 때문에 걸렸을 수밖에 없는 혐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의 성격, 검찰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맞습니다. 보는 거고 신 회장 측은 청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핵심 쟁점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70억 원이 사실은 들어갔다가 돈이 다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돈은 건네졌지만 다시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이제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야기로 갔지만 뇌물이나 뇌물 공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로 약속만 해도 뇌물죄,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이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전범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례인데 1심에서는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됐었다가 2심에서는 또 무죄로 빠졌다가 지금 대법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도 1심에서 지금 법정 구속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원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구속 수감 상태에서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확률은 반반입니다. 네. 반반. 그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만약에 인정된다면 구속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정되지 않는다면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경영 리더십의 부재, 경영 리스크 문제 때문에 총수가 회장이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겠는데 또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죠. 법의 형평성이 재벌가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네. 그래서 사실 여론도 반으로 갈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영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재계 입장이 크지만 오늘 사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2시 반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평론가인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확률은 반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반인 확률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향 변수는 최근에 사법농단이 또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국민의 눈을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엄정하게 네. 형평성에 맞게 내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모든 재판부가 그러리라고 우린 기대하지만 총수에 대한 재판들도 다 국정농단에 얽혀있는 재판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고요. 네. 또 같은 케이스에 대한 재판도 1심, 2심이 또 엇갈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따져보기 어려운데 우선은 이제 풀려나올 가능성, 묵시적 청탁의 증거가 명확치가 않다. 정황 증거의 구성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묵시적 청탁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또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럼 보통은 무죄가 되는 경우가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정황 증거를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1심에서 2년 6개월형 실형을 받으면서 구속이 된 거거든요. 법정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 1년 6개월까지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면 집행유예로, 유죄는 인정되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은 지금 풀려날 가능성이 무죄이든 집행유예이든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들도 이 시간에 있습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와 많이 비교가 됐어요. 비교됩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구속이 연장이 된다면 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또 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형평성 논란은 풀려나도 있고 풀려나지 않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풀려난다면 이제 재벌 봐주기냐, 요즘에 경제 현황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기업 경영에 이제 매진하라는 의미로 어찌 보면 과거에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애국하라는 의미로 풀어주고 경영으로, 경제로 또는 애국하라는 의미로 사면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어떤 경제적인 공로를 인정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법의 형평성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주긴 어렵고요. 다만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국민적인 공분이 좀 많이 일었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에서 또 뒤집힐 수도 있다. 구속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다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이 신동빈 이 회장의 2심 재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의 여부를 감안했을 때 그래도 풀려날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 하지만 완전히 무죄로 풀려나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은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조금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 공장에 찾아서 중공식에 갔었죠.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문 대통령이 지시를 직접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도 좀 집행유예로 풀려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재계에서는 있거든요. 여론은 그렇습니다. 재계뿐만 아니고 일반 여론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 재벌 총수를 붙잡아 두어서 법적 구속을 하고 엄단하는 것도 법의 정의를 세운다는 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최태원 회장도 같은 혐의로 이제 기소는 됐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풀려났고요. 경영에 매진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됐다가 풀려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재판받다가 구속돼서 2심으로 넘어온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흐름은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는 게 추세입니다. 추세는. 여론도 지금 이제 이 재벌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많은 수익들 또는 이제 유보금들 풀어가지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로 매우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의 어떤 책무를 요구하는 이 메시지로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합쳐서 흐름으로 살펴본다면 재판부의 판결은 엄정해야 하겠지만 저는 아마 경영 일선의 복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오후 3시 반에 저희 SBS, CNBC 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거와 관련해서 특보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등 미국발 악재와 겹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0.6% 하락해서 220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1.86% 하락해서 77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2260선에서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현재 개인이 홀로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현재 삼성전자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SK하이닉스도 청주의 공장 준공 소식에 상승세입니다. 이외에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영향으로 롯데 관련주들이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를 정리하고 있는 LG 관련주들도 일제 하락세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역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여전히 800선을 못 넘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홀로 600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죠. 오늘 2차 전지 소재 대장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포스코 캠텍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